다음 주부터 삼성전자에 판을 바꿀 사건들이 하나씩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놓치고 있죠.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한 주 동안 마음 많이 졸이셨죠? 그런데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 주가를 복귀하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앞을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이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를 걸어볼 자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앞으로 다가올 몇 가지 발표가 그동안 눌려있던 삼성의 진짜 가치를 드러낼 방아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발표들이 막연히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날짜가 잡혀 있거나 곧 나올 것들이란 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주 출렁임에 놀라서 이걸 놓치고 있어요. 오늘 그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뭔지 날짜까지 짚어서 하나씩 벗겨드릴게요. 먼저 가장 가까운 날짜부터 짚을게요. 8월 26일이에요. 이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칩을 사실상 다 만드는 이 분야 세계 1등 회사예요. 그러니 이 회사의 성적표는 인공지능 시장 전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엔비디아가 지금 만드는 차세대 칩 이름이 베라루빈인데 이 칩 안에 들어가는 최신 메모리를 삼성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즉 엔비디아가 이 칩을 많이 팔았다는 건 그 안에 든 삼성 메모리도 그만큼 많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8월 26일 그 실적에서 인공지능 칩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게 확인되면 삼성 메모리 실적도 좋다는 신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세계 1등 손님이 장사를 잘했다는데 거기 부품을 대는 회사가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 베라루빈이라는 칩을 조금 더 짚어드릴게요. 이게 왜 삼성한테 기회인지가 여기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삼성은 최신 메모리에서 경쟁사 SK 하이닉스한테 밀린다는 소리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 베라루빈에는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6세대 메모리가 들어가요. 후발주자라고 불리던 삼성이 정작 이 최신 세대에선 제일 먼저 물건을 찍어낸 거죠. 물론 이 칩에 메모리를 대는 회사가 삼성만은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같이 공급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삼성이 그 경쟁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어엿한 공급사로 당당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26일 실적과 그 이후 나올 소식들에서 삼성이 이 칩에 얼마나 많은 물량을 대고 있는지가 드러나면 그동안 삼성을 따라다니던 늦었다는 꼬리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바깥에서 오는 소식이라면 이번엔 삼성 안에서 나올 소식이에요. 바로 주주 환원 규모입니다. 주주 환원이라는 건 회사가 번 돈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걸 말해요.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거나 배당을 주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삼성은 얼마 전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3년치 새 주주 환원 계획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어요. 시장에서는 그 규모가 100조 원을 훌쩍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건 방향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회사가 이만큼 돌려주겠다고 못을 박는 그 발표가 앞으로 나올 차례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르면 하반기 안에 그 구체적인 규모가 공식화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미리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에요. 그 발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주가는요, 막연한 기대보다 확실한 사실에 훨씬 세게 반응해요. 지금은 많이 돌려줄 것 같다는 예측 단계라 주가의 절반 정도만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직접 숫자를 확정하는 순간 그 예측이 사실로 바뀌면서 나머지 절반이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는 걸 소각이라고 하는데 이건 시장에 도는 주식수 자체를 줄여요. 똑같은 회사를 더 적은 사람이 나눠 갖게 되니까 한 주의 값어치가 자연히 올라가죠. 여기에 배당까지 넣으면 배당을 노린 돈이 아래에서 주가를 받쳐주고요. 그래서 이 공식 발표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시장 기대만큼 큰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만약 기대보다 규모가 작으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 발표가 나왔다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숫자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건 좀 조심스럽게 꺼낼게요. 왜냐면 이 얘기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거든요. 바로 삼성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사업이에요. 세계 1등이 대만 TSMC고 삼성이 2등인데 그동안 이 사업이 적자라서 삼성의 골칫거리였죠. 언제 흑자되나 하는 얘기 몇 년째 나왔고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그냥 똑같이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전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전엔 삼성이 노력하면 언젠가 고객을 잡겠지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대형 고객들이 삼성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좀 뜻밖입니다. 그 뜻밖의 이유가 뭐냐면요, 1등인 TSMC가 지금 일감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 세계가 최신 칩을 만들어 달라고 TSMC에 몰리는데 TSMC 공장이 그 물량을 다 못 받아요. 이미 몇 년치 주문이 밀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못 받은 물량이 어디로 가겠어요? 2등인 삼성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퀄컴, AMD, 구글 같은 큰 회사들이 삼성의 최신 공정으로 칩을 만드는 걸 논의하고 있어요.
있어요. 스마트폰 칩으로 유명한 퀄컴,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AMD, 이런 대형 고객들이 삼성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인공지능 칩도 삼성 공장에서 만들기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삼성이 사정해서 따낸 게 아니에요. 1등이 감당 못하는 물량이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구조적인 흐름인 거죠. 이게 예정의 파운드리 얘기와 완전히 다른 지점이에요.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것도 있어요. 손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과 실제 계약을 맺고 돈이 들어오는 건 다르거든요. 이 대형 고객들이 삼성과 계약을 확정하려면 삼성이 만든 칩의 완성도가 그들 기준을 넘어야 해요. 예를 들어 퀄컴 같은 회사는 불량 없이 잘 만드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대량 주문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문턱을 삼성이 넘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소식에서 이 대형 고객들과의 계약이 실제로 확정됐는지, 그리고 미국에 새로 짓는 공장이 예정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지, 이런 게 하나씩 확인되면 몇 년째 적자던 이 사업이 드디어 돈 버는 사업으로 바뀌는 신호가 됩니다. 그게 확인되는 순간 삼성을 짓누르던 가장 큰 걱정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 가지였는데 하나 더 있어요. 어쩌면 이게 가장 밑바탕이 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바로 메모리 값 자체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에 쓰이는 특수한 고급 메모리, 그러니까 HBM 얘기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메모리 값까지 같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보통 D램, 그리고 저장 장치에 쓰이는 낸드라는 메모리요. 이 값들이 다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은 삼성이 고급 메모리 하나는 잘 팔지만 나머지 일반 제품은 그저 그렇다는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이 만드는 메모리 거의 전부의 값이 오르는 상황이에요. 한 종목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회사가 파는 물건 전체가 비싸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메모리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뛰었어요. 그만큼 물건이 비싸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런 메모리 값 상승이 올 하반기를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걸 두고 몇 년에 한 번 오는 큰 호황,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앞에 세 가지가 각각의 사건이라면 이건 그 사건들이 빚고 선 땅이 통째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넷이나 앞에 있는데 그럼 왜 주가는 아직 이 모양이냐? 그건 주가라는 게 움직이는 원리 때문이에요. 주가는 사실 회사의 지금 실적보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거든요. 좋아질 거란 기대가 크면 실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오르고, 반대로 불안이 크면 아무리 미래가 좋아도 눌려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아주 크게 작용하는 시장인 거죠. 지금이 딱 그래요. 지난주 안 좋았던 분위기, 해외에서 들려온 불안한 소식, 이런 눈앞의 걱정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눌러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좋은 재료가 이렇게 쌓여 있어도 주가가 아직 힘을 못 쓰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재료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반신반의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진짜 되겠는데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확 기울고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날짜는 잡혔고 주주 환원은 회사가 직접 예고했고, 대형 고객들은 실제로 삼성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요. 반신반의가 확신으로 바뀌는 그 지점에서 눌려있던 기대감이 주가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재료가 좋을수록 오히려 위험한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대가 크면 발표가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실망이 커지거든요. 그 실망에 휩쓸려서 정작 팔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던지게 돼요. 반대로 발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이번엔 뒤늦게 조급해져서 이미 오른 자리를 추격하다 고점을 잡고요. 좋은 재료가 앞에 많다는 건 그만큼 감정이 크게 출렁일 일도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차분히 들으실 때는 맞는 말이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계좌가 무너지면 어떠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 순간에도 지금의 이 판단력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기가 참 힘들죠. 오를 때 안 팔겠다고 다짐해도 막상 빨간불이 들어오면 손이 먼저 나가고, 빠질 때 버티겠다고 마음먹어도 파란불 앞에서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사실 딱 하나예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거예요. 어떤 발표가 어떻게 나오면 나는 뭘 한다, 이걸 미리 글로 적어두면 막상 그날이 왔을 때 감정이 아니라 그 기준대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바로 그 기준을 여러분이 세우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둔 게 있어요. 요즘 매일같이 반복되는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에 자료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이에요. 손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유주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리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예요. 상승, 조정,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향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내 계좌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함께 드려요.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매일 바뀌죠.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터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곳이에요.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댓글로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 산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응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도, 직형만 보시는 분도, 오늘 막 들어오신 분도 처한 자리는 다 다르시죠? 그래도 결국 확인할 건 내 계좌 하나예요. 앞으로 다가올 이 발표들 여러분이 날짜까지 일일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때그때 제가 정리해서 짚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편한 마음으로 이 큰 흐름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재료들 중에 어떤 게 먼저 움직이는지 그 첫 신호를 짚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